일반각이라는 걸 할 건데 용어부터 설명합시다. 각도는 일단 두 개의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점으로부터 각도를 재기 위한 기준인 시초선이라는 게 가로로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 땅처럼 평평한 이걸 보고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초선에서 어떤 수많은 직선 중 하나가 이렇게 위로 뜨고 살짝 올라오는 이런 직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는 직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시계 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시계의 시침 분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더 빠릅니다. 여러분들 아날로그 시계 읽을 줄 알죠? 그죠? 3시는 몇 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동경. 움직이는 선이라고 해서 움직일 동사 써서 동경입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양의 각도예요. 플러스 각도.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10도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각도가 1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10도 움직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야, 하나의. 그리고 이게 끝이야. 이게 용어고요. 여기 이상 용어는 안 배울 거고.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10도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이 각도는 여러분 그냥 무조건 10도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 움직이는 동경을 여기서 10도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한 바퀴 더 돌리면은 이 10도가 아니라 360도가 한 번 더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각도는 10도라고 할 수도 있고 10도 아니면은 360도 더하기 10도라고 해도 똑같은 각도, 보이기엔 똑같은 각도라는 거지. 그지? 이것뿐만 아니라 한 바퀴 더 돌리면은 여기서 360도가 추가돼서 730도라고 해도 보기에는 10도랑 똑같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10도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 몇 바퀴 돌리는가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해보자. 아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360도를 더해갔어요.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내가 한 바퀴 돌렸으면은 마이너스 360도가 됐겠죠. 그러면 저 각도를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10도. 이렇게 수많은 각도로 내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한번 일반화시켜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면 어떤 각도 세타에 대하여 이 세타 각도는 일반각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요. 뭐냐면 바퀴수, 몇 바퀴 돌았는가, 바퀴수,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각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360도에다가 내가 몇 바퀴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에 대한 정보 n이 추가가 되고요. 거기에 더하기 보이는 각도 알파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n은 내가 양의 방향으로도 음의 방향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잖니. 그러니까 n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정수 하면 됩니다. 정수.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는 거고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으면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한 바퀴도 안 돌았다면 그냥 여기겠고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다면 1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알파는 정말 말 그대로 보이는 각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 0도에서부터 360도까지겠죠. 보이는 각도는 한 바퀴밖에 우리가 평면상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가 됩니다. 이게 일반각의 전부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막 420도 같은 거를 이렇게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라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졸라 쉬운 거야. 뭐냐면 360으로 나눠서 숫자의 나눗셈으로 쓰면 돼. 자, 420을 360으로 나누면은 360에 한 번 몫이 1이 있겠고 더하기 60도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졸라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고 60도 갔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또 770도 네, 360으로 나누면은 360에 곱하기 2에다가 720에 더하기 50도 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럼 보기에는 50도지만은 두 바퀴 돌고 50도 갔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되니? 하나만 더 하자. 마이너스 520도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자 그럼 얘를 이제 360도 내가 숫자에 나눗셈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알파는 이게 마이너스라고 해도 무조건 양수여야 돼. 이 규칙 때문에 얘는 조금 귀찮아. 뭐 하냐면 일단 마이너스를 하나 묶어주고 520도를 360으로 나눠요. 그러면 360도에다가 더하기 몇 도니? 160도인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60도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이 마이너스 160도라고. 마이너스 160도는 0도랑 360도 사이에 안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우리 어디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을 때 우리 뭐 했었어? 마이너스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 거 해줬으면 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1. 얘도 똑같아. 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 해주면은 얘가 360도랑 0도 사이에 쏙 들어가게 되는 거야. 즉 여기서 한 번만 더 플러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해주고 마이너스 160 그대로 써주면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160도랑 계산되면은 360도와 0도 사이에 쏙 들어가게 되고요. 이 나머지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360도 계산해주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에 더하기 200도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은 양의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린 다음에 양의 방향으로 120도 200도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보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초선 요 동경이 여기 있으면은 시초선이 있으면은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다가 200도를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반각이라는 거야. 일반각.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보이는 각도만 있었어요. 0도부터 360도까지. 근데 이제는 사실 몇 바퀴 도는가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4분면 각도가 나와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4분면은 우리가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나뉘는 1, 2, 3, 4분면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 원점으로부터 X축 양의 방향을 얘를 시초선으로 잡고 동경으로 움직여가면서 각도를 내가 한번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사분면은 보이는 각도의 범위는 0도에서부터 90도까지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일 테니까. 그죠? 세타라는 각도는 지금 보이는 각도는 0도에서 90도예요. 근데 우리 이제 일반각을 할 거라고. 그죠? 이게 내가 45도 각도를 이렇게 동경을 적어놨어도 얘가 몇 바퀴 도는가에 따라서 얘가 진짜 45도인지 360도 더하기 45도인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 일사분면 각도를 이제 만약 0도에서 90도라고만 하면 안 되고 바퀴수를 추가해줘야 돼. 어떻게?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는 걸 바퀴수를 추가만 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던 일사분면 각도가 되는 거예요. 단지 일반각으로 표현할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던 각도 정도에 이 바퀴수만 추가된 거야 이제. 알겠니? 그러면 3, 4분면 각도를 한번 일반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3, 4분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한다면 보이는 각도는 180도에서부터 270도겠죠.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일 테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고. 일반각으로 뭐 표현해야 된다고. 뭐가 추가돼야 된다고? 바퀴수가 추가돼야 된다고.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가 추가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3, 4분면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4분면 각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각을 이용해서 어떤 동경 두 개의 각도가 일치할 때 평행할 때 x축에 대칭할 때 y축에 대칭할 때 x는 y에 대칭할 때 이렇게 5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형은 좀 이따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야. 근데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이 유형 풀 때 일단 무조건 바퀴수만 남기는 연산을 통해서 계산할 거예요. 문제를 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두 동경 여기 지금 겹쳐 있는 거 하나처럼 보이지만 지금 두 개가 겹쳐 있는 거예요. 동경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동경 각도가 하나는 뭐 세타 하나는 5세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각도에 관한 관계를 내가 연산식을 세울 때 걔네들 둘 다 바퀴수와 보이는 각도 세타 바퀴수와 보이는 각도 세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만 남기는 방식으로 연산을 할 거라고 바퀴수만 남기는 걸로 연산을 할 거라고. 그럼 둘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버리겠죠. 둘을 빼버리면은 이 바퀴수만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갈 거야. 요령.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면은 180도가 남겠죠. 얘가 평행한 지금 상태야. 그러면은 이만큼 있고 보이는 각도가 이만큼에 얘는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두 보이는 각도를 빼주면은 정확하게 180도만 남겠죠. 180도는 반바퀴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하고. 뭐 이 친구는 이렇게가 알파고 이렇게가 베타. 보이는 각도가 이렇게가 알파고 이렇게가 베타야. 그럼 x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이 베타는 이 각도랑 똑같은 각도를 갖겠죠. 크기를.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크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각도와 베타 보이는 각도를 더하면은 한 바퀴수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요령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산법이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일일이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요령을 한번 알고 가자는 거지. 일단 168번. 지금 얘가 시초선이 5x일 때 다음 크기가 다른 것 같은 각을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거는 시초선을 가로평행으로 그렸을 때 30도인 동경은 이렇게 한번 나타내라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각도가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그 보이는 각도를 그리면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20도, 250도 음수 각도를 어떻게 나타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음수는 뭐라고? 음의 방향의 각도라고. 음의 방향의 각도는 뭐라고? 시계 방향의 각도라고. 그러면은 시초선을 내가 이렇게 적어두면은 음의 방향으로 250도만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0도는 270도와 180도 사이니까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한 이쯤 왔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50도다. 630도는 우리가 360도로 나누면은 630도는 이로 안 되는구나. 이에다가 270도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270도만큼 더 간 거구나. 그러면 한 바퀴 돌고 270도만큼 더 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서남북 90도, 180도, 270도를 외워놓으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750도 이런 것들이 좀 귀찮다고. 그럼 마이너스 750도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줘서 750을 360으로 나누면 360도에 곱하기 2, 720도니까요. 곱하기 30도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360도 곱하기 2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나타낼 때는 이걸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 그냥 음의 방향 돌리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렸다가
때문에 마이너스 30도만큼 이 방향으로 30도만큼 더 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각으로 나타낼 때는 여기가 음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돼? 양수로 나타내야 돼. 그건 규칙이야. 그럼 어떻게 해주자고? 플러스 360, 마이너스 360 해주자고. 그래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30도랑 계산을 해주고 이쪽에 계산을 해줘서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3에 더하기 330도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은 음의 방향으로 세 바퀴 돌았다가 이쪽인가요? 하나, 둘, 세 바퀴 돌았다가 330도만큼 양의 방향으로 돌린 거지. 똑같은 각도가 되는 거예요. 표현법만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반각의 규칙은 반드시 이 보이는 각도가 0도와 360도 사이여야 된다. 나중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규칙이에요, 규칙. 마치 수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음수로 쓰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보이는 각도들을 지금 다 써놨어요. 보이는 각도를 써놨을 때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래. 그러면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바퀴수까지 추가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는 보이는 각도가 70도니까 360도 곱하기 n바퀴에 더하기 70도 이걸 써주라는 거지. 졸라 쉬운 거예요. 이제 이 음수 쪽을 보자면은 이 마이너스 보이는 각도가 마이너스 140도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아니고 보이는 각도는 항상 무슨 방향? 양의 방향. 플러스로 쓰는 거다. 얘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 보이는 각도를 쓰는 거다. 그러면 둘이 더해서 360도니까 220도겠죠. 그러면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에 더하기 220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이게 일반각의 규칙이야. 자, 이거 해보자. 졸라 쉽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에서 45도를 뺀 각도를 더해주면 되겠죠. 315도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일반각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거 두 개 400도랑 마이너스 1300도 이거 두 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2번 4번
더 해보면 40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40도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300도는 일단 마이너스로 묶어서 360도 곱하기 3 1080도 더하기 220도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음수로 분배되면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360 마이너스 360을 줘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4배에다가 더하기 140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틀린 거야. 여기까지 하면 틀린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이 나와 있는 동경이 몇 사분면 각도인지 보라는 건 x축 양의 방향이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이 각도 동경을 한번 해보고 그 동경이 위치해 있는 사분면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그러면 620도는 우리가 360도 곱하기 1에 더하기 260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한 바퀴 돌았다가 260도만큼 더 한 거니까 이만큼 갔겠네요. 몇 사분면 각도다? 3, 4분면 각도다. 이렇게 하라는 거지. 여기까지만 해줄게. 그럼 마이너스 680도는 우리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에다가 2? 아니 1이겠네요. 더하기 몇 도니? 320도인가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요거 판단할 때 일반각으로 굳이 나타낼 필요 없어. 돌아가는 대로 보면 되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지금 360도 한 바퀴 돌렸다가 음의 방향으로 320도만큼 간 거잖아, 그지? 그럼 이만큼 맞겠네요, 그죠? 몇 사분면 각도구나? 1사분면 각도구나.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경우가 꼭 아니라면 그냥 저 상태로 놔두고 그냥 판단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한번 3번, 4번도 해봅시다. 3번, 4번. 그냥 졸라 360도 나누기야. 그지? 다 숫자 나눗셈이야. 그치, 얘들아? 어렵잖아요. 그래서 4번만 좀 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360도 곱하기 4바퀴 4바퀴 돌리면 1440도. 1440도에다가 60도가 더 더해진 상태겠죠. 그럼 얘를 원점에서부터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4바퀴 하나 둘셋 4바퀴였다가 60도만큼 더 간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음의 방향이 시계 방향, 양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인 거야. 반시계 방향. 이거 헷갈리면 각도가 전혀 다른 각도가 돼버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으면 각도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아예 다른 각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별로 쉬워요.
감각의 크기를 저렇게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즉 보이는 각도가 제일 작은 각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보이는 각도가. 가봅시다. 500도 하면은 마이너스 360도 곱하기 2에다가 720도 더하기 220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그냥 60도겠죠? 마이너스 360도에다가 더하기 60도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360도 더하기 260도 하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360도 더하기 40도 하면 되겠고요. 이 친구는 360도 더하기 그리고 사실에서 340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야, 보이는 각도는 누구로 판단한다? 누구로 판단한다? 이 플러스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짜바리들로 판단합니다. 누가 제일 작아? 60도가 제일 작네. 그럼 보이는 각도가 제일 작은 건 누구? 2번이다. 됐습니까? 4번, 40도가 제일 작구나. 눈깔이 삐꾸네요. 4번이 제일 작고. 이제 왜 알파를 꼭 0도에서부터 60도까지 나타내야 하는가가 이제 보이는 문제들이야. 보시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래요. 일사분면의 각이래. 그러면은 일사분면의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일사분면 각도는 우리가 사실 0도에서부터 90도잖아요 하면 되는데 한 바퀴 도는지 두 바퀴 도는지 세 바퀴 도는지 양의방으로 도는지 음의방으로 도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걸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타에 대한 진정한 범위를 알게 되는 거지. 한 바퀴 그냥 보이는 각도 일사분면인지 한 바퀴 돌고 일사분면인지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일사분면인지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n에 따라서. 됐니? 여기 있는 n이 될 수 있는 건 정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때 조건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이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 그럼 일단 나는 세타가 아니라 3분의 세타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니? 그럼 양변에 다 뭘 나누면 되겠어? 3을 나누면 되겠죠. 3을 나눠보면은 얘에서부터 120도 곱하기 n에서부터 30도만큼 있는 동경의 범위가 내가 원하는 각도의 범위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얘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졸라 간단해. 그냥 n에 숫자 넣어봐. n에 숫자 넣어보세요. 그래서 n에 0에서부터 하나씩 넣어봐. 그러면은 하다 보면은 반복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자, n이 0이면 0도에서부터 30도까지겠죠. 그러면은 0도에서부터 30도 이렇게 3분의 세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n이 이번엔 1이면 120도에서 120도 더하기 30도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120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30도, 150도까지. 네, 여기가 또 원하는 3분의 세타가 된다는 거야. 자, n에 이번엔 2를 넣읍시다.